아마도 자녀를 키우시거나 혹은 교육자이신 분들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라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탄생이나 혹은 동생이 태어났을 때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유치원에서 보통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배우고 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함께 수정란이 되고 뱃속에 아기가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혹은 학교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래, 정자랑 난자가 만난다는 건 알겠는데 정자는 아빠한테 있고 난자는 엄마한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만나? 이라고 다시 되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 성관계라는 것을 빼놓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혹은 황새가 물어다 줬어. 혹은 여러 가지 설화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답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한국에서 나오는 성교육 동화책들을 보면 탄생의 신비를 다룰 때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면 아기가 생긴다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불을 덮고 같이 누워있는 장면들만 나오고 이것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동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잤을 경우에 우리가 아기가 생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의 학생에게 상담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손을 잡고 잤는데 제가 아기가 생기면 어떡하죠?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정보는 성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걱정과 호기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이 생겼을 때 이 궁금증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성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 학창시절에 배워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교육 도서를 읽고 바로 따라하기에도 조금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차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내가 지식을 완벽하게 알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하는 교육에서는 편안한 마음과 분위기로 보여주는 비언어적인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동과 성인이 대화를 할 때 아동이 받아들이는 비언어적인 표현의 설명 능력은 87% 정도가 돼요. 13% 정도만 언어 설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성교육이라는 것이 이 부분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이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정 내에서 혹은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성교육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성이라는 것을 음지에서 배울 수밖에 없게 되죠. 또한 또래 문화라든지 혹은 어떤 채팅이라든지 어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안전한 보호망 안에서 함께 아동과 성적인 대화를 충분히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대화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비유와 적절한 이야기를 섞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트위터에 한 5년 전에 올라왔던 글이 있었는데요. 아빠 섹스해봤어? 라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빠에게 물어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아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빠 섹스해봤어? 라고 질문을 해서 자기는 아니, 아직
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성교육을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우리한테 편안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이라는 것을 나부터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 데서나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들 혹은 신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아동 발달과 자녀의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아동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가정 안에서 성교육을 받음으로써 성이라는 주제를 부모와 소통할 수 있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성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적절한 교구와 그리고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을 하면서 신체 교육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몸 자체를 교구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정 내에서 성교육 중에 하나인 경계 존중이라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내 몸을 교구로 사용하다 보면 나의 인격은 사라지고 아동에게만, 자녀에게만 맞춰지는 성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교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적절한 교구가 아마 탄생의 신비와 관련해서는 본 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고 해서 덴마크에서 1971년에 발간된 도서인데요. 이 도서가 최근에 이제 번역이 되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도서에서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임신의 과정과 임신의 10개월 동안에 일어나는 태아의 변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언제 이후에 태어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지 않고 논란이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초등학생의 성관계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 조기 성애화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다움 어린이측에 대한 비판이 많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 또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한 이유도 우리가 정확하게 성교육을 알아야 되고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런 동화를 통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것이 야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 혹은 재밌다는 말이 조기 성애화를 우려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조기 성애화라는 말은 학술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 아동을 성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의미를 조기 성애화라고 본다면 그것은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생기는 문제이고 특히나 N번방과 같은 문제들을 보았을 때 점점 성범죄와 관련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교육을 감출 수 없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교육이라는 것은 관계교육입니다. 이 관계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정보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대답하는 과정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교육이라는 것을 지금 너무 이르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근거를 찾아서 말씀드리면 유네스코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5세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5세부터 성교육을 시작하고 있고 라라스쿨 또한 5세부터 소그룹 성교육과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세에서는 뭐 청결이나 신체에 대해서만 알려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탄생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 과정, 발달 과정 내에서 그들은 탄생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탄생 내에서 세부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하면 임신이 가능한지, 이때 우리는 성관계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설명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임신의 과정이 또 설명이 되어야 하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출산 때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너무 이른 시기에 성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호기심이 뛰어서 내가 성에 대해 너무 집착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질문들을 양육자 교육에서 많이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해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성교육을 어린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일단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요. 조기 성애화가 아니라 이제 성관계 시기가 늦춰진다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안전한 성관계와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피임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한 형성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성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이 성교육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해외니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성관계 첫 연령,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첫 연령을 조사해봤더니 지금 올해가 평균 13.6세입니다. 네,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편차가 조금 있지만 거의 없는 경우이고요. 13.6세면 중학생 정도라면 성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관계라는 것을 혹은 성교육이라는 것을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야 되고, 우리가 다른 음지에서 정보를 얻기 전에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우리가 전달해주고 싶은 가치관을 담은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실제로 이 책을 가지고 아동들과 교육도 해보고 우리가 성인과 함께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읽어보신 분들 대다수가 하시는 말이 이게 그냥 선정적이고 되게 야한 그림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과정 안에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혹은 아이와 이제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단어라든지 표현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사실은 너무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참고하실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이 중에서 내가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여기서 아동이 질문할 것 같은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